오늘은 뭐 할지 여러분께서 폴을 받았고요. 폴이 사실 이랬던 적이 없어요. 와. 원래 제가 또 한다고 하니까 다들 눈치채셨는지 28, 27, 23, 막 22 아주 춘추전국시대였습니다. 1%여가지고 이게 바뀌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그 순살자이 그리고 순살자이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GS건설에서 검단 신도시 주차장 붕괴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요. 이게 그 주차장 내려앉은 거 검단. 그리고 순살자이의 통뼈캐슬. 통뼈캐슬은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그 철근이 바깥으로 이렇게 아예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된 안전한 거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거 다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작년 거예요. 22년 1월인데 저희 왜 광주의 신축 아이파크가 예, 아예 고층에서 이렇게 붕괴했잖아요. 네, 진짜 그야말로.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드레스룸에서 악취가 나서 천장을 뜯어보니까 맞아. 인분 네. 세 봉지가 나와. 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도대체. 이게 요즘에 또 트렌드잖아요. 자이아가라랑 흐르지오. 이게 정말 침수돼가지고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개 건축 강국이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문제인가? 원인이 뭔가? 이거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네. 이거를 오나이님 나오셨네.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네,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 부실공사 현황을 원페이지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 작년 1월에 있었던 광주의 아이파크 고층 붕괴가 있어요. 이거는 원인이 뭐였냐면 이게 1월이잖아요.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철근에 콘크리트가 아예 붙질 않았어요. 원래라고 하면 이 철근에 콘크리트가 막 덧지어지 그렇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게 매끈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요인도 많아요. 거기에 무슨 뭐 동바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설치가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거는 콘크리트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천, 이게 인분인데 인분은 한 군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아파트가 요즘 다 높잖아요. 20 몇 층이잖아요. 그냥 이게 고층대가 20 몇 층에 있는데 1층까지 언제 왔다 갔다 하겠어요?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지만 그걸 해결하는 그런 방이 있대요. 정한대요. 그렇게 라인마다. 아파트 한 동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현장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묻어버린대요. 시멘트 해가지고. 검단에 이제 주차장 붕괴된 게 있어요. 무량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무량판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장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그 라멘식 구조로 해서 이 기둥이랑 요 천정 사이에 보라고 해서 이거 하나를 더 해요. 무량판 이 보가 없거든요. 이 기둥이랑 요것만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하거나 아니면은 기둥이 적게 들어가서 시야가 다 트이거든요. 시야가 트여 있잖아요. 구조도 되게 잘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무량판 공법을 사용했던 거고 원래는 이 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분산시켜 주다가 이게 없으니까 이 기둥만으로 이제 이 천장을 받쳐야 되잖아요. 기둥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니까 이 기둥에 많은 철근을 잘 박아야 되는데 그게 또 철근이 덜 투입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철근 결속이라는 것도 있는데 철근을 이렇게 박아 넣으면 이걸 철근을 묶어야 돼요. 근데 그 결속도 좀 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옛날에 무량판 공법을 사용해서 힘들게 됐던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삼풍백화점이거든요. 딱 트이게 하려고 더 넓어 보이게 네, 하려고. 맞아요. 네, 그거를 아파트에 이제 가져왔던 거죠. 원인은 진짜 많은데 주요하게 무량판 공법이나 뭐 철근 이슈나 관리감도 뭐 감리, 설계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 이슈다. 네 번째는 자이아가라랑 이제 흐르지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폭우가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맞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배수 시설이 설계가 조금 적게 된 거죠. 보통 이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50년 만에 한 번 홍수가 발생할 확률로 해가지고 그 확률 값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100년에 한 번 일어날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요즘 기상이변으로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맞아요. 그렇게 배수시설에 조금 설계가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좀 한 가지예요. 왜 콘크리트를 양생을 못 했겠어요? 간이 화장실을 또 설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상이나 무량판 공법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량판 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아파트의 공법에 되게 최적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라멘 공법이나 뭐 벽식 구조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또 철근도 넣었대요. 그 이유가 그 건축 기술이 충분하게 발전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이건 안전에 대한 거니까 막 두세 배씩 막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튼튼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오히려 기술이 발전되고 오히려 그 한계 지점 잘 알게 된 거죠. 이만큼만 넣어도 잘 버티더라. 최대한의 효율을 그렇죠. 맞추기 위해서. 네. 이거를 결국 이런 비용 절감의 차원이나 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좀 부실이 난 거 아닌가. 우리가 보통 하루 할 때마다 인건비나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공기를 짧게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이 가해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콘크리트도 빨리 양생하기 전에 이제 해버리는 상황도 있고 최근에도 왜 그 휘경자이도 비 오는데 콘크리트 양생해가지고 이슈돼가지고 거기 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공사를 멈췄거든요. 네네. 또 2중, 3중 하청 구조도 있어요. 시공사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푸르지오나 롯데캐슬이나 이런 일군 이제 업체들이 건설 회사들이 수주를 하더라도 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2중, 3중의 하청 구조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 마진을 다 떼어먹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분양가가 올라도 30% 정도밖에 건설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야 물론 뭐 다 카더라일 수 있겠지만 결국 비용, 결국 돈이 문제고 이거는 심지어 성지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글이 모 커뮤니티에서 200만 조회수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회. 20년, 21년 건설된 아파트는 거르는 걸 추천드린다. 자재를 10개 들어갈 거 6, 7개만 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재를 엄청 아껴서 지었다. 되게 빠르게 작성이 됐어요. 언제냐면 22년 1월에 된 거예요. 22년 1월에. 이때가 그 작년 초죠. 그 화정 아이파크가 나오던 시점, 그 시점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이 포털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미 20년, 21년이니까 3년 이상 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누리꾼을 찾는 이런 지금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이나 2021년 아파트를 보유라고 할 수 없죠, 사실.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그걸 거를 타선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또 모든 그 시기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 맞아요. 보기 또 어렵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 전에 지은 거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믿어요? 그건 또 어떻게 믿어요, 맞아. 사실. 믿을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맞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아깝지 않은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콘텐츠를 지금 이미 너무 선물해 재밌어요.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 정부 먼저 사태 수습을 해야겠죠. LH 뭐 91개 조사, 뭐 273개 조사 이렇게 아파트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이 시행, 시공, 감리,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겠고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분양 후 부실 시공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주를 해버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실시공 공정률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부실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던가 뭐 입주민, 수분양조나 입주민들이 뭐 그런 식으로 법적 가이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건설사는 어떨까? 건설사가 진짜 큰 문제예요. 이렇게 법적 가이드나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 집을 짓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관리 감독 수준도 올라갈 뿐더러 조합원이나 수분양자들도 요구도 올라갈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럼 더 이제 사업상을 더 엄격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또 분양가를 또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분양가를 높였을 때 분양시장에서 성적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분양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관리 감독 해야 될 게 많아진다고 한다면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분양시장에서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제 건설사를 잘 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 분양시장을 보는 거예요. 특히나 미분양이죠. 이 미분양은 뭐냐면 분양을 한 것들이 이제 팔리지 않은 걸 저희가 미분양이라고 하고 이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준공후 미분양은 뭐냐? 분양이라는 게 보통 착공이 된 그 시점쯤에 하거든요, 분양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정도의 이제 그 준공, 그 공사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준공, 다 지어지고 나서도 아직 안 팔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분양이랑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숫자를 보는 게 이 분양시장의 바로미터 혹은 그 차후에 이어질 뭐 신축, 기축 이런 시장들을 보는 가장 앞단에 있는 거거든요. 서울, 경기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그래프예요. 이 파란색이 서울, 경기 미분양 그래프입니다. 미분양 그래프고 빨간색이 이 아까 말씀드린 악성 미분양이에요. 악성 미분양 그래프죠. 그리고 요 지금 이 막대 그래프는 그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그냥 높아졌을 때 시장이 좋지 않구나 라는 거를 반면으로 그 반대급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은 이 서울 경기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14,000에서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미분양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평균이 한 4,400 정도 됩니다. 지금 사실 요것도 자체도 그리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저희가 시장이 되게 안 좋아졌다, 미분양이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 서울 그 경기는 미분양이 15년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다만 이게 최근에
21년 이후에 그 저희가 장이 꺾일 때 하락장을 변환할 때 아주 급속도로 올라간 건 있어요, 사실. 지금 최근에 미분양이 줄어든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요만큼 줄기는 했어요, 사실. 그 반면에 중공 미분양도 증가하거든요. 이게 지금 요걸로 보면 잘 안 돼. 이 비율로 보면 좀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정말 살짝.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원래 두 개 같이 움직이거든요. 미분양은 분양 막 한 게 안 팔린 거고, 중공은 미분양은 분양을 쭉 하던 게 안 팔린 거니까 결국 안 팔린 거는 같잖아요, 사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분양 자체가 줄었어요. 이게 전국 인허가 물량을 체크한 거예요. 5년 상반기가 있고, 전년 동기비가 있고, 뭐 그 22년 상반기, 23년 상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다 마이너스인 걸 볼 수 있어요. 허가 5년 된 거는 34%가 줄어들었고, 착공은 38%, 그리고 준공된 건 24%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허가든 착공이든 준공이든 세 가지 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분양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새로운 분양이 나와야 이 분양 그렇죠. 그 숫자가 늘면서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데, 분양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이제 미분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분양 양극화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흔히 말해서 수도권에서 입지가 평균 이하인 곳들은 준공 이후에도 잘 안 팔려요, 지금. 근데 서울 자양동에도 지금 한 것도 막 95대 몇,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괜찮은 곳에 괜찮은 가격인 데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지역에 따라서 좋은 거는 좋은데 싼 곳, 아니면 괜찮은 곳에 괜찮은 가격은 팔리지만 아예 나머지 지역들은 아예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기존 재고 시장도 급매 거래가 일부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울 거래량이 4천 건을 넘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 시장이 어디까지 좋아졌냐? 제가 느끼기에는 수도권 평균으로 봤을 때 살짝 밑에 지역까지는 지금 거래가 다 잘 돼요. 그냥 일반적인 가격에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급매가 된다는 거예요. 전고가 대비해가 좀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급매 거래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좀 너무 좀 빨리 스탠스를 결정하려는 것 같거든요. 집을 사고 싶은 분 많을 것 같아요. 반등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특히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면은 정말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자체를 잘 보셔라. 그리고 그 가격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사실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내려온 곳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지역들은 이제는 싼 구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저점, 흔히 말해서 23년 1분기가 저점 매수가 많이 일어났던 시점인데, 그 시점과 비교해서 지금 최소 10%에서 15% 정도 올랐거든요, 호가들이. 압구정 1억이 막 쫙쫙쫙 팔리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되게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사실 그에 반해서 지금 또 뭐 서울에 상급진 다시 매물이 쌓이거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입주가 있어가지고 그 매물 물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상급지, 뭐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송파구 이런 데들도 다시 가격이 좀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택을 사실 분들이라면 내가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 미분양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단기간에 보고 좀 달라들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집을 좀 지켜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사시면서 지켜보면 되는데, 그 전세를 언제까지 지켜보냐? 지금 서울에도 전세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조금 말라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전세가가 올라서 뭐 전세를 사느니 결국 매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시점에 올 때는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비쌀 거예요.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전세가 올라가는 그 정도가 매매가 올라가는 정도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전세 사느니 그냥 매매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시점이 오는 거거든요. 다만 이 가격 자체, 매매 가격은 여기보다는 올라가겠죠. 사실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초보자나 일반인 분들이 요걸 사기가 어려운 게, 내가 분명히 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0%, 20%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좀 오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많이 못 사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2년간 지켜보고 저 같으면은 전세 살 바에 매매하겠다라는 상황이 오신다고 하면 그때 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미분양이랑 중공업 미분양, 이거는 하반기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좀 다뤄드릴 거거든요. 요 지표가 앞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잘 각자의 상황에서 갑자기 고장났네요. 네. 혹시 건축회사 다니시나요? 건축회사요? 아닙니다. 전 다른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설명하는 게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전혀 모르거든요. 잘한다. 아유, 마음에 들었어. 네. 네, 오늘 새벽보기님의 이 뉴스 브리핑
어떠셨나요? 네. 또 너나이님도 물론 너무 좋지만 또 셀프기님만의 또 그 T형만의 또 그런 또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칼럼도 올려놓으셨나요? 월브닷컴에? 네, 올려놨습니다. 월브닷컴에 숙제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네, 네이버 월브닷컴 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맞아, 되게 사이트가 바뀌어가지고 네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전문가 칼럼 네 여기에 보면 어딨어? 여기 있다. 네네. 네, 새벽보기님의 완벽 정리 칼럼 네 전부 다 올려주셨네요. 요 칼럼 다시 뭐 출력을 하시던가 아니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기록하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